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직접 만드는 인센티브 셀프 인센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께서 CGV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되게 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핸들링하는 주체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지주회사나 이런 지배를 받는 그런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핸들링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흡을 길게 보셔야 되고요. 월 차트나 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맞고,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수익이나 손실이 났을 때 그런 호흡이 굉장히 길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너무 큰 종목들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종목도 사는데, 예, 저는 아무튼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 편인데, 이번에 좀 문의를 주셔서 제가 봤는데 역시나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공시를 보면서 라이브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CJ, CGV 차트 보시면 오늘 많이 올랐네요. 아마 구독자분께서는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좀 음, 일단은 전체 물량을 보시면 물량이 이제 3,500만 주예요. 지금 현 시점 그 시총 거의 1조. 근데 제가 아까 좀 찾아보니까 어, 이게 예, CJ콥이 그러니까 CJ 지주사가 38.4%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2월 2일에 5.17% 보유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개가 좀 보이고요. 그래서 44% 정도, 44% 정도는 움직이지 않는 물량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60% 정도만 유통 물량으로 보시면 60 곱하면 한 2천만 주 되겠네요. 2천만 주를 실제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퍼 빵이죠. 왜냐면 적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 EPS도 마이너스 6,695원. CGV 한 주당 6,695원을 손실 보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보유 6.27%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한 50% 정도니까 다시 좀 말씀드리면 1,700만 주 정도가 유통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1,700만 주 중에 지금 거의 400만 주 정도가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터졌죠. 1,700만의 4%, 뭐 회전이 한 25% 정도 된 거네요. 또 CJ, CGV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큰 거래를 발생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점점 우상향을 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거래량이 여기 밑에 거래량 차트 보시면 많이 늘었어요. 이전에 좀 차트 돌려보시면 100만 주나 뭐 70만 주, 100만 주 끼케야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던 게 200만 주도 한번 나왔었네요. 떨어질 때. 근데 이제 400만 주 이렇게 나오고 100만 주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죠. 200만 주, 250만 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 주식의 유통이 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차트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트만 봤으면 제가 아마 이거를 매수나 홀딩 의견을 드렸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괜찮거든요. 좀 장기 이거는 주차트로 많이 봐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15년 이후로 쭉 내려서 개미들을 다 아작을 내고 지금 바닥 한번 찍고 상승하면서 주봉 지지선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면 굉장히 유효하고 월봉으로 봐도 지금 지지선을 뚫고 이런 식이면 몇 개월 지나면 거의 뭐
4만 5, 6천 원대까지 이 위에 이제 120하고 60 지지선 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차트만 보면. 근데 저는 그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익이 좀 나셨을 때 최대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시 보겠습니다. 지금 공시에 앞서서 지금 이 업황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임팩트가 가장 큰 산업군이 항공이죠. 그 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영화관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그런 습관이 집에서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를 통해서 집에서 그냥 보는 습관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금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가 될 정도로 길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습관을 들이면 이게 바뀌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뭐하러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 집에서 나 다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콘텐츠 배급하시는 분들도 넷플릭스에 먼저 가져가고 여기서 빠꾸를 먹으면 방송사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나리오 같은 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뭐 웨이브도 있죠. 웨이브도 있고 그리고 티빙도 있고 이런데 오리지널 시리즈며 뭐 콘텐츠가 완전 지금 전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영화관 산업이 되게 좀 지는 사업일 수 있다. 요걸 일단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공시를 그에 따른 공시 임팩트가 있어요. 보면 이게 제가 공시를 좀 봤는데 굉장히 라이브로 공시만 보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찾았습니다. 저도 일단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2년 놓고 CJ, CGV 검색해서 보면 좀 밑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5월달 정도부터 봐야 돼요. 여기 5월 지금 좀 가려졌는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이때가 사실 시점이에요. 이게 CJ, CGV가 CJ도 참여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벌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20년 5월 8일날 유증을 해요. 이 규모가 처음에 2,500억이었어요. 17,950원으로 2,500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방식이 주주 배정하고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그래서 주주한테 대상으로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상증자의 가격을 정하는 로직이 있어요. 그 로직 뭐 가격으로부터 뭐 며칠 동안 산술 평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공시를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2,500억에 17,950원에 이제 처음에 했는데 이 중에 937억을 CJ콥이 가져간다는 그 공시입니다. 이게 특수관계인의 유증 참여가 CJ콥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제 지분율이 희석이 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지배권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현금 유출을 하면서 되게 가슴이 아픈데 지원을 해준 거예요. 왜? 자기 지배회사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7월 16일 날 공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증권신고서 여기 증권 발행 조건 확정 보시면은 모집 매출 금액이 2,209억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모집가액이 내려가서다. 이제 주식 수량은 같은데 15,850원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뭐 CJ가 가져가는 것도 아마 금액이 좀 줄었겠죠.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7월 16일 날 이제 유증이 2,209억이 됐고 그 다음에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청약률이 922%였습니다. 뭐냐면 2,209억 모집하는데 이거에 900% 이상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주주들이 많이 넣어서 청약을 많이 해서 뭐 9대1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일반 물량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실권주가 없어서. 그게 그나마 다행이고 유증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7일 날 실적 공시가 있는데 연결 기준, 적자 전환, 영업이익 적자 전환,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이게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에비타에 좀 비슷하게 가까운데 이 마이너스 2000% 전년 동기 대비 엄청 심해졌죠. 다 코로나 이펙트예요. 이게 다 당기순이익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여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보시면 29회 사무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이게 뭐냐면 저도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나온 지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 모르는데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얘는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이라서 원래는 차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어가지고 자본으로 분류가 돼서 이게 조금 회사한테는 좀 유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800억 권면 총액 800억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이거부터가 좀 골치 아픈 얘기예요. 일단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800억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했다. 그 다음에 또 11월 달에 실적 공시 또 있죠. 보시면 적자, 또 적자 전환, 영업이익, 뭐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단기 다 적자. 그 다음이 CJ콥의 38.4% 보유 공시가 있었고요. 16일에 11월 16일에 12월 9일에 이게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범이에요. 완전 이거 2천억짜리 보시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천억 발행을 한 거예요. 800억 발행하고 2천억 또 한 겁니다. 대상이 여기 보시면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산업은행,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위에 있는 KB, NH, 신한금투 뭐 해가지고 물량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안 가져가면 산업은행이 70% 인수해줘, 이런 조건으로 걸어서 결과적으로 1,400억에 해당하는 물량을 산업은행이 가져갔어요. 네, 완전 망한 거예요, 이 채권은.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CJ CGV가 굉장히 좀 투자할 만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으면서 회수를 하면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가져간 거지. 이게 이익이 날 거라고 보면 다 가져갔겠죠. 근데 산은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산업 육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잘. 그 다음에 또 골 때리게도 12월 28일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 또 있어요. 신종자본 차입 2천억 또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대상이 CJ콥이에요. CJ콥 대상으로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건이 되게 골 때립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21년도 2월 2일에 연기금이 이제 5.1% 보유 공시를 냈고, 그 다음에 2월 9일에 4분기 실적 공시했죠. 보면 또 적자.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단기 다 적자예요. 예, 뭐 적자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공시.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TRS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세한 용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고 이 파생 상품은 어떤 식으로 워킹하는지가 나와요.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골자 말씀드리면 터키 진출을 2016년에 하면서 이 TRS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터키 법인 관련 내용이 나오고 총수익 수합이라는 이 TRS 계약을 체결했는데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내년 5월 만기인데, 그러니까 올해 5월 만기인데 3,500억짜리예요. 이거를 뭐 갚아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리스크가 되게 큰 거예요, 지금 자금상으로. 그 다음에 19년도에 CGI 그 홀딩스 대상으로 유증을 해가지고 PE 통해가지고 그 프라이빗 이퀴티라고 아무튼 그런 재무적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데예요. 전략적 투자나. 근데 이제 PE 통해가지고 3,300억 조달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IPO를 못하면
CJ CGV가 3,300억에 IRR 이자 얹어가지고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얘는 일단은 유증 2,209억 있었고, 신종자본 800억, 그 다음에 회사채 2,000억, 그리고 신종자본 2,000억 더해가지고 7,009억의 자금이 수혈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3,500억, 3,300억의 리스크가 있어요. 다 합치면 거의 뭐 1조 3천억 정도의 그 차입에 뭐 거의 유사한 그런 좀 재무적인 리스크가 되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길어져서 5월 달에도 계속 영화 안 가고, 이 CJ CGV가 세계적으로 다 영화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바뀌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올해 말까지 또 지속이 되면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면서 신용 등급도 지금 강등됐거든요. 이 주가는 뭐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는 매수해서 홀딩하는 게 뭐 단기간은 뭐 유효할 수 있겠으나, 제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이익 조금 보셨을 때 파시고 이거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이 짧은 공시, 지금 1년치에 대한 주요 공시만 몇 개만 짚었는데도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공시를 다 보셔야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 절대 1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주 차트가 기본이고 보통 추세는 월 차트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호흡이 길어요. 한번 물리면 5년 10년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께서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적절한 이익선에서 나오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 신종자본증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30년짜리예요. 굉장히 이제 상환에 대한 부담은 좀 적어요. 근데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0월 26일 날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800억짜리, 그리고 요거를 한번, 요 표를 제가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보세요. 제가 계산해서 이제 모델 대충 만든 건데, 10월 16일 거, 12월 28일 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위에 게 26일 거, 밑에 게 28일 거. 보시면 이자율이 처음에는 4.55%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2년 동안 있다가 그 이후에는 2%가 붙습니다. 그래서 6.55%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0.5%씩 가산이 돼서 2030년까지 10년을 스트레치를 해보면 이자율이 10%가 돼요. 이런 식으로 큐뮬레이티브로 계속 쌓이는 그런 상품이에요. 보시면 위에 거 보시면은 빌려준 돈이 800억인데 10년 지나면 이자만 640억을 토해야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게. 근데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계속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만 갚겠죠. 우리가 집을 사서 이제 뭐 무기재 할 때 이자하고 원금 이자 나눠가지고 갚지만, 예전에는 이제 거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자만 갚았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게 부담이 큰 상품이고, 두 번째 거 보시면 2천억짜리인데 2030년쯤 되면 1600억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반드시 이 케이스라고 뭐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보통 지주사나 아니면 그 모회사가 자회사한테서 자금 회수를 할 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줘서 돈 필요하지?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로 돈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신용자본증권 발행을 단순히 이제 쉽게 2천억, 800억을 수혈을 했네라고 보시기보다 이자 조건이 굉장히 가혹하다. 그래서 이자를 통해서 지출되는 게 많고, 언뜻 보면 이제 발행한 회사 CJCV가 이거를 자기가 갚고 싶으면 뭐 조기상환 청구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30년 동안 끌고 가면서 계속 자금을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자 조건이 굉장히 터프해서 이자로 다 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